멀지 않은 과거, 아직 사무라이가 남아있던 시절, 쿠로라 불리는 남자는 충신인 벤케이와 함께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쿠로의 본명은 미나모토모 요시츠네로 헤이안 시대의 전설의 명장이었지만 형과의 불화로 인해 역적으로 모함당하고 지금은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설의 영웅이라 불리는 존재였기에 다가오는 자객들을 벤케이와 둘이서 모두 쓰러뜨렸지만 몰려오는 피로와 부족한 식량은 점점 두 사람을 압박해왔습니다. あの日は動きません。人家の明かりでしょうか。人がこのような山中に暮らすというか。 다행히 벤케이가 인가의 불빛을 발견하고 하룻밤 몸을 피하기 위해 인가로 향하게 되는데 이 외딴 집엔 어여쁜 여인 쿠로미츠 한 명만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쿠로와 벤케이가 이곳에 머무는 걸 허락했는데 대신 자신의 방만큼은 절대 들어오지도 엿봐서도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안심한 탓인지 쿠로의 오랜 지병이 재발했고 쿠로가 나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기로 한 벤케이. 시간이 흐르고 쿠로가 호전되지 않자 벤케이는 주군을 위해 약을 찾으러 떠났고 집에는 쿠로와 쿠로미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あなた様が望むならばいつまでもここにいて構いません。 아파도 할 건 다 한다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는데 놀랍게도 쿠로는 몸을 빠르게 회복했고 충신은 약을 찾으러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둘은 야외에서 물고 빨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선은 지키려는 쿠로. 하지만 그날 밤 쿠로는 결국 절대 봐선 안 되는 쿠로미츠의 방을 엿보게 되는데 죽은 인간의 피를 빨고 있던 쿠로미츠. 하지만 당황할 시간도 없이 자객들이 이곳을 급습했습니다. 쿠로미츠를 죽이고 쿠로에게 상처를 입힌 자객들. 쿠로는 그들에게 맞서 싸웠지만 승산이 없었는데 쓰러져 있던 쿠로미츠가 벌떡 일어나 자객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この浅ましき我が体のことあなた様には知られとうなかった。 기억조차 흐릿해지는 먼 옛날 누군가에게 물려 피를 갈망하는 불사의 몸이 된 쿠로미츠. 그녀는 이런 사정을 쿠로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은 쿠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피를 나눠줬습니다. 쿠로미츠에게 피를 받자 쫓아오는 추격대를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쿠로. 뒤늦게 주군을 쫓아온 벤케이와 힘을 합쳐 추격대를 전멸시켰는데 이미 위치가 발각됐기에 한시라도 빨리 산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쿠로様! 얼마 후 산속에서 홀로 눈을 뜬 쿠로미츠와 벤케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쿠로는 그저 쿠로미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처 없이 숲을 벗어났는데 시간이 대체 얼마나 흐른 건지 밖은 쿠로가 살았던 12세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일단 쿠로미츠를 찾기 위해 정처 없이 도시에 흘러들어간 쿠로. 화려한 조명이 쿠로의 눈을 감쌌고 쿠로는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방황하던 중에 가지고 있던 칼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やられたな、さっきの男だ。諦めた方がいい。見つかりゃしないよ。 하지만 도둑놈을 찾아내 다 썰어 죽일 찰나였지만 오지랖 넓은 호가명 카루타가 싸움을 말렸고 신비한 칼을 차고 있는 신비한 쿠로에게 이끌린 카루타는 지금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쿠로에게 세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事の起こりは24年前の小惑星の接近だ。 지금은 12세기 이후 1000년 가까이 지난 시대 지구엔 소행성이 접근했고 여러 나라들이 우주로 핵미사일을 발사해 소행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의 완전 파괴에는 실패했고 소행성의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진 뒤 지구에는 짧은 핵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핵겨울을 거치면서 문명은 붕괴하고 인류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치닫았는데 일본의 적재군이란 집단은 이 기회를 틈타 도쿄를 완전히 장악하고 거대한 성을 세웠으며
보존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전쟁 병기를 양산했고 지금의 일본을 지배함과 동시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차없이 인간들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이번엔 쿠로가 있는 마을에서 인간 사냥을 시작한 적재군 카루타는 사실 적재군에 저항하는 하니와라는 레지스탕스였는데 정보원인 라이와 힘을 합쳐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적재군의 수화를 알기라도 하는지 보자마자 달려들어 무참히 적들을 찢는 쿠로, 간부로 보이는 레게머리에게 기습을 당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면했고 쿠로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쿠로미츠가 했듯이 죽은 시체의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気分はどう？ 정신을 잃은 순간 쿠로미츠의 환상이 보인 쿠로. 이게 환상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런 환상이 계속될수록 쿠로미츠를 찾아야 한다는 쿠로의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お前はライ、昨日のカルタってやつの仲間よ。 카루타의 동료인 라이와 만난 쿠로. 막강한 쿠로의 힘을 본 라이는 하니와에 가세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쿠로는 당연히 거절하고 쿠로미츠를 찾기 위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黒蜜について教えてあげられる。あんたが仲間になればの話だけど。 할 수 없이 라이에 이끌려 하니와 본부로 간 쿠로. 거기서 이들의 대장 이자나와 만났는데 얘는 또 쿠로미츠의 행방을 알려면 비밀 아지트에 있는 하니와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不要なものはこの世から消える。これは自然の摂理だ。 적재군의 본거지 적재성. 이들이 인간 사냥을 하는 이유는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20년 전 우연히 쿠로미츠의 피를 얻은 적재군은 그 피를 인간에게 주입해 초능력을 가진 전사들을 탄생시키려 했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사냥하고 수천 번의 실험을 했지만 성공한 건 지금 적재군의 간부를 맡고 있는 3사람뿐. 나머지는 피를 주입하자마자 터져 죽거나 지성이 없는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私は一千数百年あまたの機会も取り逃した今度こそ 한편 비밀 아지트에 도착한 쿠로는 또다시 쿠로미츠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쿠로미츠는 악한 세력이 쿠로와 쿠로미츠의 사이를 계속 갈라놓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이 끝나기 무섭게 현재 하니와의 최강 전력 쿠온에게 간단한 환영 인사도 받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사니와를 만나 쿠로미츠의 소식을 듣게 된 쿠로. 사니와는 기꺼이 쿠로를 쿠로미츠 곁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何ですって？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금 쿠로가 있는 아지트와 라이가 있는 아지트에 적재군이 들이닥쳤고 하니와 전원 적재군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적재군의 레게머리 간부는 라이가 있는 기지에 침입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자나의 말에 따르면 저들이 찾는 건 이 시설에서 극비에 보관되고 있는 미이츠란 존재. 그것은 순도 높은 쿠로미츠의 피라고 합니다. 썰려나가는 라이 쪽 기지와는 다르게 적재군을 썰어버리는 쿠로 쪽 기지. 총알도 안 박히는 괴물을 단칼에 처리하고 라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자나는 이때다 싶어 쿠로미츠의 피를 자신에게 주사했습니다. 다른 실험체들처럼 피를 못 견디고 폭발한 이자나. 레게머리 간부는 라이마저 처리하려고 했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쿠로와 쿠온이 도착했습니다. 칼이 전혀 듣지 않는 기이한 녀석이었지만 은근히 죽이 잘 맞는 쿠온과의 협공으로 간부의 옷을 벗긴 쿠로. 쿠로는 기괴한 간부의 면상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났는지 단칼에 간부의 목을 썰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론 간부도 잡고 미이치의 악용도 막았지만 하니와는 단 하루 만에 쿠로 일행을 남기고 괴멸해버렸고, 사니와는 약속대로 비밀 아지트보다 비밀스러운 아지트보다 더 비밀스러운 카구라 마을로 쿠로를 안내하는데, 또 쿠로미치의 환상과 함께 도착한 카구라 마을, 지금껏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역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는 딥다크한 애니답게 20년이나 숨어 지낸 마을을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식물을 조종하는 적재군의 간부가 마을을 초토화시켜놨습니다. その体も鋼鉄じゃない。大事にしろ。 쿠로가 기운이 없자 인간의 피를 던져주는 쿠온, 아무 능력이 없는 일반인인 몸으로 쿠로와 대등하게 싸우는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을 하니 도통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よく生きて出てこれたの。そのしぶとさだけは褒めてやるわ。 드디어 등장한 나머지 간부들. 식물을 다루는 누나는 사니와와 쿠로를, 쿠파 사촌인 아제는 후온과 라이, 카루타와 교전했는데 사니와도 사실 능력자였다는 엄청난 비밀이 드러났지만 유감스럽게도 단 몇 초 만에 식물 누나한테 죽어버렸고, 쿠로는 그런 식물 누나를 또 몇 초 만에 베어버렸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빨리 죽냐? 방심한 틈을 타 쿠로를 완전히 묶어버린 식물 누나. 쿠로는 그렇게 위기에 처하는데, 갑자기 나타나 식물 누나의 목을 꺾어버리는 쿠로미츠. 이 쿠로미츠는 환상이 아니었으며 적재성에 오면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쿠로의 앞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まさかやはりすき焼きベースの方が良かったのか。 사니와가 죽고 남은 인원은 쿠로와 쿠온, 카루타와 라이 딱 4명뿐. 이들은 할 수 없이 적재성으로 향했는데 적재성의 입구는 단 하나. 그게 열리는 순간은 전차들이 순찰을 돌 때라고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버스 한 대와 바이크 한 대로는 정말 택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건의 끝을 보고 싶은 카루타와 라이. 꿈도 희망도 없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이 둘의 티키타카 덕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俺様のドライビングテクニックにかかればどこだってサーキットさ。何よそれ。知らないか。はやぶさロックだよ。父親の名前がコンドルジャンボ。そうそうそうそう。劇場版のタイトルはモナコサバイバル。そうそうそう。 쿠온, 너 혹시 그런 거 보니? 무튼 레이싱 애니로 운전을 배운 카루타만 믿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쿠로 일행. 쿠로가 바이크로 헬기를 교란하기로 했는데 쿠로는 여태껏 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타듯이 탄다고 하는데 정말 기깔나게 바이크를 모는 쿠로. 칼 한 자루만 가지고 헬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데, 아키라 바이크씬 오마주는 인정이지. 탱크가 쏘는 포탄에 버스를 따라오는 거북이까지 일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은 버스 한 대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카루타는 어떻게 해서든 적재성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쿠로 일행을 적재성까지 배달하고 장렬히 전사한 카루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거북이가 기어들어왔지만 쿠로가 적을 처리하는 데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게머리가 제일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쿠로와 라이는 적의 함정에 빠져 하세가와에게로 끌려가는데, 私はこれからある事実を君に伝えるわけだが、君はその度に記憶を失っているというわけだ。
하세가와에게 듣게 되는 모든 것의 진상, 시이타케가 정리하면서 설명했음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쿠로와 쿠로미치의 관계. 모든 진실은 쿠로의 머리에 존재했습니다. 쿠로는 쿠로미치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벤케이가 쿠로의 목을 잘라버린 탓에 완벽한 불사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를 마시면 자연히 치유되는 몸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똑같았지만 머리를 제외한 몸은 일반 사람들처럼 늙어갔기에 쿠로미치는 쿠로의 몸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쿠로의 머리를 잘라 다른 몸에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쿠로의 기억은 벤케이에게 목이 잘린 시점 이유가 모두 사라졌는데 쿠로가 어렴풋이 봤던 환상은 쿠로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君に最もフィットする理想の体をあてがえば未だかつてない新しい力が宿る可能性がある 이 리버스 호빵맨 같은 사실을 알자마자 쿠로에게 걸맞는 궁극의 몸을 만들어낸 하세가와, 놀랍게도 쿠로의 몸이 될 불사의 실험체는 그간 곁에서 쿠로와 묘하게 합을 맞췄던 쿠온이었습니다. 分かってる。すぐに終わるよ。よう、久しぶりだな。 그 시각 쿠온은 자신과 똑같은 클론을 만나게 됐고 기억 속에 없었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데, 하세가와가 라이를 건드리려고 하니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죽방을 꽂는 쿠로. 하세가와는 이상한 약을 사용해 쿠로의 눈을 잠시 멀게 했지만 라이의 지령으로 어둠 속에서도 하세가와를 때려눕혔습니다. 갈 거면 곱게 갈 것이지 라이를 피떡으로 만드는 하세가와. 쿠로가 하세가와를 죽여버렸지만 라이는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라이를 안고 쿠로는 최상층으로 향했는데, 자신이 클론이란 사실을 알고 미쳐버린 쿠온. 자신을 만나러 온 클론과 적재군을 모조리 제거했고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인 쿠온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자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총을 쏴댄 탓에 쿠로와 쿠온이 있는 층이 폭발해버렸고 쿠로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쿠온을 겨우 잡아챘는데, お前でもそんな顔するのか。クロ。 결국 쿠온의 손을 놔버린 쿠로. 모두 죽고 남은 건 혼자뿐. 쿠로는 정처 없이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최상층에서 드디어 적재군의 대장과 마주한 쿠로. 쿠로가 살던 12세기부터 불사의 삶을 추구하며 끝없이 쿠로와 쿠로미츠를 쫓아다녔던 끈질긴 녀석이었지만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악연의 끝은 너무나도 부질없었습니다. 질긴 악연을 끝내고 성의 끝자락에 도착한 쿠로. 하지만 거기서 쿠로가 본 것은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この弁慶1000年の時を経てようやくお会いでき申した。 1000년 동안 쿠로미츠를 찾아 헤맸다는 벤케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이 세 명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벤케이는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쿠로미츠와 만난 후 쿠로미츠에게 연심을 품었습니다. 그 연심은 점점 광기로 바뀌었고 급기야 광기는 주군의 목을 베는 것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쿠로의 피가 벤케이의 입에 들어가 벤케이도 불사의 몸이 됐지만 소량의 피를 섭취했기 때문인지 벤케이는 불사지만 몸은 끊임없이 노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로미츠에 대한 연심은 끝나지 않았고 노화를 막기 위해 불사를 추구하는 적재군과 협력, 쿠로의 피를 이들에게 갖다 바쳤으며 앞장서서 하세가와의 실험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보고서도 쿠로미츠에게 한다는 말이 心よりあなた様をお慕い申し上げておりました。 쿠로미츠와 자기 위해 1000년 동안 그녀를 찾은 벤케이. 보다 못한 쿠로가 이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쿠로미츠를 건 두 남자의 결착이 시작됐습니다. 벤케이를 끝내고 드디어 쿠로미츠를 아는 쿠로. 하지만 이들의 인연은 몇 번이고 똑같은 전개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あなた様が私を追い求めてくださることで私は常しえの生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쿠로미치는 쿠로가 자신을 찾아내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과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쿠온을 클론화시킨 것도 쿠로를 여기로 인도하게끔 한이와의 연결책을 남겨둔 것도 모두 쿠로미치의 지시였으며 그녀는 이런 술래잡기만이 자신을 영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이라 여겼고 약 100년에 한 번씩 이 비극적인 술래잡기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재군은 전멸했고 쿠온의 클론으로 불사의 몸도 얻은 상황. 이 끔찍한 사랑의 술래잡기는 정말 여기서 마무리되는 걸까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쿠로즈카였습니다. 난해함의 끝을 달리는 전개, 알 수 없는 결말, 너무나도 끔찍한 연출 등 딥다크한 소재를 빠짐없이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쿠로가 다시 벤케이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엔 인가의 불빛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가의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세계가 멸망한 이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쿠로가 쿠로미치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쿠로미치는 인류가 전부 사라질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계속 혼자였을 거라는 걸 암시한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제 해석이 맞다 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로만 봐도 머리 아픈데 애니를 직접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시간선도 완전 뒤죽박죽 섞어놨고 난해한데 잔인하기만 해서 거부감이 좀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도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한번 시청해봤는데 결말도 진짜 맥이 빠져버려서 시청하는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리뷰는 편집버섯이 편집해줬는데 제가 했으면 3배는 더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잔인한 애니, 난해한 애니라는 키워드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애니, 하지만 끝까지 본 사람은 별로 없고 끝까지 봐도 이게 대체 무슨 애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애니 쿠로즈카였습니다. 너무 딥다크하다 보니까 다음은 좀 발랄한 걸 해야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